오늘도 완료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토요일마다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1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항상 인스타그램에 운동 인증 사진을 올려요. 팔로워들은 제가 성실한 운동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꾸준히 해요? 운동 동기부여 받고 가요. 이런 댓글들이 매번 달리거든요. 1만 2천 명이 제 일상을 부러워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운동 사진을 찍기 바로 전 1시간 동안 뭘 하는지는요. 그 1시간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때문에 저는 완료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에요. 지훈이라는 사람인데 1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절 놓아주지 않고 있어요. 매주 2번씩 제가 그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어떤 약속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저는 26살 지은이고 강남에서 혼자 살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민우라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민우는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항상 칭찬해줘요. 우리 여친 진짜 성실하다.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어. 나도 따라서 운동 시작해야겠다. 이렇게요. 제가 요가복 입은 사진을 보면서 예쁘다, 건강해 보인다고도 해요. 민우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요. 만약 제 운동 인증의 진짜 의미를 안다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할 테니까요. 제가 다니는 곳은 강남 신사동에 있는 고급 요가 학원이에요. 한 달 수강료가 20만 원이나 해서 아르바이트생인 제게는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어요. 지훈이 그곳을 지정했거든요. 매주 정확히 화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2시에 가야 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다른 요일은 절대 가면 안 되고 다른 시간도 안 돼요. 이 규칙을 어기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협박받았거든요. 요가 학원에서는 정말로 운동을 해요. 1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예쁜 요가복을 입고 사진도 찍어요. 파스텔 톤 요가복들을 색깔별로 다 사뒀거든요. 핑크, 라벤더, 민트색까지요. 요가 매트도 파스텔 핑크로 맞춰서 샀어요. 사진은 정말 예뻐요. 학원 인테리어가 하얀색과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화보 같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도 500개, 600개씩 받아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려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전 시간이에요. 요가 학원 가기 전 1시간 동안 제가 뭘 하는지, 왜 그 시간이 필요한지, 그걸 알면 제 인스타그램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는 제가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제 인스타그램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방법으로요. 지금도 지훈이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민우와 행복해하는 모습도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어기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우를 만난 건 3개월 전이에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 단골 손님으로 오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 숙제를 체크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커피를 엎질렀는데 전혀 화내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물 자주 엎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들 이야기도 해주시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민우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지훈이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지훈이는 항상 저를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민우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해줘요. 제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다고 해주더라고요. 특히 제 인스타그램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이는 정말 꾸준하다. 나도 운동 시작해봐야겠다. 이렇게 말해요. 가끔은 제 운동 사진에 댓글도 달아줘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자세가 정말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요. 민우가 댓글을 달 때마다 다른 팔로워들이 부러워해요. 남친분이신가요? 정말 부럽다. 응원해주는 남친 갖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저도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우는 제가 화요일, 토요일에 요가 학원 간다고 하면 항상 조심히 다녀와.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줘요. 가끔은 수업 끝나면 연락해. 배고프면 같이 밥 먹자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민우가 진실을 안다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할 테니까요.
2주 전에는 민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너 따라서 요가 배워볼까?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민우가 제가 다니는 요가 학원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거기는 여자 전용이야. 급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 학원은 남녀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곳에서 배울게. 너가 집에서 가르쳐줘도 되고, 민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지난주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민우가 이번 토요일에 같이 놀자고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은 제가 절대 빠질 수 없는 날이거든요. 미안해. 토요일은 꼭 요가 가야 해. 빠지면 안 돼. 제가 말했어요. 한 번 정도 빠져도 되지 않을까? 우리 데이트도 중요하잖아. 민우가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말 안 돼.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엄격하게 해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지훈이가 무서워서 빠질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민우는 알겠어. 그럼 요가 끝나고 만나자고 했어요. 정말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가 학원에서 나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 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때로는 3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1시간이면 끝날 때도 있어요. 민우에게는 수업 시간이 유동적이다. 개인 레슨도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다행히 민우는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때 민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건 지훈이가 민우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에 민우가 댓글을 달면 지훈이도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가끔 제게 카톡으로 새 남친 생겼네? 라고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아요. 지훈이가 민우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워요. 어제도 지훈이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토요일이네. 약속 까먹은 건 아니지? 요즘 새 남친 때문에 정신없는 것 같던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민우는 제 옆에서 무슨 메시지야?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스팸 문자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우는 제 운동 인증을 보고 성실하다고 칭찬하지만 만약 그 사진들의 진짜 의미를 안다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오후 3시에 요가 학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1년 동안 카톡 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 전화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지은아, 나야.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낮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드는 목소리요. 왜 전화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하려고 했어요. 오늘 만나야겠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요? 카톡으로 하면 안 돼요?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3시 전에 평소 장소로 와. 평소 장소라는 건 요가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였어요. 지훈이가 제가 요가 가기 전에 가끔 만나자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요가 가야 해서 요가 전에 30분만 늦어도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평소에는 1분이라도 늦으면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늦어도 상관없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2시 30분에 그 카페로 갔어요. 지훈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여전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남자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앉아. 지훈이가 말했어요. 여전히 저를 반말로 대하더라고요. 이혼했는데도 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너 요즘 새 남친 사귀었다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우리 약속 까먹은 건 아니지? 약속. 그 끔찍한 약속 말이에요. 1년 전 이혼할 때 지훈이가 저에게 강요한 그 약속이요. 까먹지 않았어요.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무슨 말이에요? 지훈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제 인스타그램 화면이었어요. 그런데 민우가 댓글 단 부분이 확대되어 있었어요. 이 민우라는 애, 너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이가 민우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 오늘도 수고했어요. 자세가 예쁘네요. 이런 게 친구가 하는 말이야?
지훈이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제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도 우리는 아직 관계가 끝난 게 아니야. 알지? 그때 지훈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저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5년 약속. 아직 4년 남았어. 그동안은 조심해서 행동해.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남자 때문에 약속 어기는 일 없게. 알겠지? 그 순간 지훈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우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놔둬요. 지금은 모르겠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순수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훈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소름 돋는 웃음이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너도 그 남자 잃고 싶지 않잖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에게서 온 카톡이었어요. 지은이 뭐해? 오늘도 요가 가나? 지훈이가 제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답장해. 요가 간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응. 지금 준비 중이야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이제 가서 할 일 하고 와. 그리고 기억해. 우리 약속은 절대 어기면 안 돼. 어기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지훈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그 남자 만날 때는 조심해. 내가 언제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훈이가 저와 민우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훈이가 카페를 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컵도 제대로 들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해도 지훈이라는 그림자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요. 4년, 아직 4년이나 더 남았어요. 과연 제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와 만난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민우 앞에서 제가 이상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나? 뭔가 들킬 만한 실수를 하지는 않았나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제 절친 수연이었어요. 수연이는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저랑 나이도 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정말 친하게 지내거든요. 제가 지훈이랑 결혼할 때도 이혼할 때도 옆에서 지켜봤던 친구예요. 지난 금요일에 수연이가 제 집에 놀러 왔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지은아, 요즘 어때? 민우랑 잘 되고 있어. 수연이가 물어봤어요. 응. 정말 좋아. 민우는 지훈이랑 완전 달라.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너 요즘 인스타 보니까 운동 정말 열심히 하네. 응. 꾸준히 하고 있어. 그때 수연이가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은아. 이거 좀 신기하네. 뭐가? 너 운동하는 날짜 보니까 패턴이 있어. 항상 화요일, 토요일이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연이가 눈치챈 거였어요. 응. 그냥 루틴이 있어서. 루틴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해. 다른 요일은 한 번도 안 가봤어? 1년 넘게 딱 화요일, 토요일만 수연이가 계속 제 인스타를 스크롤하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리한 친구예요. 수연아. 그냥 그런 거야. 나는 원래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잖아. 아니야. 이상해. 여기 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 아프거나 바쁠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졌지? 수연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빠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의지가 강한 거야. 의지가 강한 거랑 이건 달라. 이건 마치 누가 정해준 것 같아. 수연이 말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정확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스스로 정한 거야.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 너 운동 사진 보면 항상 시간대가 비슷해. 오후 3시쯤, 오후 2시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씩 다를 텐데 수연이가 계속 파헤치고 있었어요. 정말 예리한 관찰력이었어요. 수연아, 너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뭔가 있어. 그리고 이것도 이상해. 수연이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제 요가복 사진이었어요. 너 요가복이 항상 새 거 같아. 색깔도 다양하고 다 비싸 보이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로 이런 거 다 살 여유 있어?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지훈이가 돈을 줘서 산 거였거든요. 예쁜 요가복을 입어야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면서요. 세일할 때 샀어. 매번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은아,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수연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숨기는 거 없어.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다음에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요가 학원.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수연이가 따라온다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요. 거기는 회원제야. 함부로 못 들어가. 견학은 할 수 있잖아? 아니면 다른 요가 학원 추천해줘. 수연아, 너는 원래 운동 싫어하잖아. 요즘 살이 좀 쪄서 너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수연이가 계속 제 인스타를 보면서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지은아, 혹시 지훈이랑 연락하고 있어? 갑자기 지훈이 이야기가 나와서 더 놀랐어요. 왜 갑자기 지훈이 이야기를 해? 아니, 그냥 너 운동 시작한 시기가 지훈이랑 이혼한 시기랑 비슷해서. 수연이가 정말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무서울 정도로요. 그건 우연이야.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취미를 가지려고 한 거야. 그래?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기에? 그리고 왜 하필 화요일, 토요일에? 수연이가 계속 질문을 퍼붓고 있었어요.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토요일이야. 시간 확인해뒀지? 수연이가 제 핸드폰 화면을 흘끗 봤어요. 다행히 발신자 이름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봤을 거예요. 누가 메시지 보낸 거야? 아, 요가 학원에서 내일 수업 있다고. 요가 학원에서 저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 시간 확인해뒀지? 이게 요가 학원 메시지야? 수연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좀 특이해. 지은아, 정말로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친구잖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도 돼. 수연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지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수연이 표정을 보니까 전혀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앞으로 더 의심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혹시 수연이가 더 파헤치다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였어요. 수연이와 그런 대화를 나눈 후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훈이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혼할 때까지의 모든 일들이요. 지훈이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2년 전 일이에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직장도 좋은 IT 회사 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어요. 지은이는 정말 예쁘다. 지은이가 제일 소중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줬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려고 했어요.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지은이 같은 사람 놓치기 싫어. 빨리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요. 저도 그때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모든 걸 지훈이가 다 결정했어요. 웨딩드레스, 예식장, 신혼집까지 내가 다 알아볼게. 지은이는 예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때는 저를 아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를 통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훈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였어요. 지은아, 치마는 너무 짧은 거 입지 마. 화장은 진하게 하지 마. 남자 친구들이랑은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요. 저는 남편이 아내를 아끼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 초기에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제 핸드폰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카톡 내용도 다 확인하고 통화 기록도 보고 누구랑 연락했어? 무슨 대화했어? 이런 걸 매일 물어봤어요. 지훈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제가 말했더니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남자들이 다 늑대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난리가 났거든요. 어디 갔었어? 누구랑 있었어? 왜 늦었어? 계속 추궁했어요. 제가 변명하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 소리를 지르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신체적 접촉이었어요. 제가 거부하거나 피곤하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강요했어요.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아파서 거부했는데 지훈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 생각하면서 나를 거부하는 거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훈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것도 무섭고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나가면 또 의심받을 테니까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 그때 지훈이 반응이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혼? 좋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나와 완전히 끝내고 싶다면 내 조건을 들어줘야 해. 저는 그때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지훈이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무슨 조건인데? 5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나와 만나는 거야. 처음엔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혼한 부부가 가끔 만나는 건 있는 일이잖아요. 만나서 뭘 하는데? 그때 지훈이가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를 갖는 거야. 5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이혼하면 남이야. 그럼 이혼은 없어. 계속 같이 살자.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아니면 내 가족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줄까? 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이야.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그런 일 한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직장에도 알려줄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지훈이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5년만 참으면 진짜 끝인 거야? 그래. 5년 딱 채우면 진짜 놓아줄게. 약속해. 그때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거든요. 5년만 참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도 간섭하지 마. 좋아. 대신 약속은 정확히 지켜야 해. 일주일에 2번.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끔찍한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매주 화요일, 토요일마다 지훈이와 만나서 정말 말하기 힘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요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운동 인증이라는 핑계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런 약속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아직 4년이 더 남았어요. 과연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수연이와의 대화 이후로 정말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수연이가 계속 제 인스타를 체크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가끔 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우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제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평소처럼 지훈이와의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요가 학원에 갔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샵 오늘도 요가 완료 샵 건강한 하루. 그런데 집에 와서 30분도 안 되어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나 지금 내 요가 학원 앞에 있어.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왜 거기 있어? 깜짝 선물하려고. 요가 끝나고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벌써 집에 갔다고? 응. 일찍 끝났어. 그런데 학원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3시 수업은 5시에 끝난다던데? 민우가 직접 확인한 거였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아, 오늘은 개인 레슨이었어. 짧게 했어. 개인 레슨. 그런 거 받는다고 했나? 민우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가끔 받아. 자세 교정받으려고. 그럼 다음에는 미리 말해줘. 헛걸음했잖아. 미안해. 갑자기 정해진 거라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민우가 30분만 일찍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훈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우가 갑자기 제 집에 왔거든요. 지은아, 나 요가 학원 등록하려고 해. 어제 내 학원 가봤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 나도 거기서 배우고 싶어.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우가 같은 학원에 다닌다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요. 안 돼. 너무 강하게 말해서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같이 다니면 좋잖아. 거기는 여자 전용이야. 어제 보니까 남자들도 있던데? 민우가 직접 확인한 거였어요.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아, 그럼 수업이 달라. 내가 듣는 수업은 여자만 할 수 있어. 그럼 다른 수업 들으면 되지.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민우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민우야, 나는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다른 요가 학원 알아볼까? 너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괜찮아. 나는 지금 다니는 곳이 좋아. 민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토요일 2시. 잊지 마.
민우가 제 핸드폰 화면을 흘끗 봤어요. 누가 메시지 보낸 거야? 친구야. 무슨 내용인데? 만나자는 거야. 토요일 2시. 그때 내 요가 시간 아니야? 민우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 2시에 요가 간다고 했었거든요. 아, 요가 끝나고 만나자는 거야. 친구가 내 요가 시간까지 다 알고 있어. 되게 자세히 안 해. 민우 목소리에 의심이 더 짙어졌어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수연이었어요. 지은아, 나 너 요가 학원 주소 좀 알려줘. 견학 가보고 싶어.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민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수연이까지 요가 학원에 관심을 보이다니. 누구야 이번에는? 수연이야. 수연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안부 묻는 거야. 민우가 제 핸드폰을 보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뒤로 숨겼어요. 왜 숨겨? 뭔가 숨길 내용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습관적으로. 지은아,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 눈치채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상하지 않아. 민우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 나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할 일 없어. 그럼 내 요가 학원 나도 한번 가봐도 돼. 내가 어떤 운동하는지 궁금해. 안 돼. 또 너무 강하게 말했어요. 민우가 정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뭔가 숨기는 거 맞잖아.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지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지 않을래. 왜? 누구인데? 모르는 번호야. 그럼 받아봐.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 민우가 제 핸드폰을 보려고 했어요. 화면에는 지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민우가 지훈이 이름을 보면 모든 걸 추궁할 텐데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지은아, 지금 지훈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내 전 남편 아니야? 민우가 봤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우가 지훈이 이름을 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다른 지훈이야. 다른 지훈. 너 아는 지훈이가 몇 명이나 돼? 민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회사 동료야. 이름이 같아서 헷갈렸나 봐. 지은아, 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 무슨 회사 동료? 민우가 제 거짓말의 모순을 바로 짚어냈어요. 정말 예리한 사람이에요. 아, 예전 회사 동료야. 가끔 연락해. 예전 회사. 너 결혼하면서 회사 그만뒀잖아. 그럼 최소 1년은 안 본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토요일 2시에 만나자고? 민우가 점점 더 파고들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가 또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받아봐. 그렇게 급하게 전화하는 걸 보니까 중요한 일인가 봐. 민우가 말했어요. 제가 계속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잠깐만.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 지훈이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지금 민우랑 있어서 못 받았어요. 민우. 그 초등학교 선생님.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상 얘기요. 토요일 약속 얘기는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어요. 좋아. 그런데 요즘 그 남자가 너무 끈질기게 굴지 않아? 내 요가 학원까지 와서 기다리고 지훈이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남자가 요가 학원 등록하려고 한다는 것도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자세히 저를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남자 때문에 우리 약속에 지장 생기면 안 돼. 지장 안 생겨요.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 하지만 나중에 그 남자가 더 의심하면 너를 더 캐고 들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훈이 정말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민우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심해. 그 남자한테 들키면 너만 손해야.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민우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지훈이요. 무슨 얘기했는데? 만나자는 얘기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줘. 너 지훈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거야? 민우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정말 피할 수 없었어요. 가끔 연락해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연락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럼 토요일 2시는 뭐야? 만나자는 거 아니었어? 민우가 계속 추궁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제발 이해해줘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 지은아, 우리 사귀고 있잖아. 내가 전 남편이랑 만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민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정말 오해야. 저는 당급해서 반말을 시작했고
반말하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해. 그럼 설명해봐. 왜 전 남편이랑 연락하고, 왜 만나려고 하고, 왜 나한테는 거짓말했어? 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내 여자친구가 전 남편이랑 비밀스럽게 만나는데 설명도 안 해준다고? 민우가 정말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미안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민우야, 나를 믿어줘. 어떻게 믿어? 너는 나한테 거짓말만 했잖아. 요가 학원 얘기도, 전 남편 얘기도. 그때 민우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지은아, 나는 속는 게 제일 싫어.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는 건. 민우야, 잠깐만. 아니야.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우가 나가려고 했어요. 정말 급했어요. 민우야, 제발 가지 마. 지은아, 내가 진실을 말해줄 준비가 되면 연락해. 그때까지는 만나지 말자. 민우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사람은 수연이었어요. 지은아, 안녕. 민우야? 수연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민우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씨. 민우가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 둘 다 표정이 안 좋아? 싸웠어? 수연이가 예리하게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아니에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우가 수연에게 인사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수연이가 민우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민우가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수연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민우가 왜 저렇게 화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오늘 너 요가 학원 주소 받으러 왔는데 왜 답장 안 했어? 수연이가 또 요가 학원 얘기를 꺼냈어요.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수연아, 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얘기하자. 지은아, 너 정말 이상해. 민우도 화나서 가고 너도 이상하고 무슨 일 있는 거 맞잖아. 카페에서 나가고 싶었던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소연이는 질문을 멈출 생각을 안 하더군요. 집까지 따라오면서 그리고 내가 며칠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늘 꼭 물어보려고 했어. 뭔데? 지은아, 혹시 너 지훈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어? 수연이가 핵심을 찔렀어요. 정말 예리한 친구예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또 지훈이었어요. 받지 마. 수연이가 제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지훈이잖아. 내가 맞췄네. 너 정말 지훈이랑 연락하고 있구나. 수연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수연아, 지은아, 정말 실망이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우리 절친 아니야? 수연이가 정말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 지은아, 너 설마 지훈이랑 다시 만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혼한 남편이랑 왜 계속 연락해? 그것도 민우 모르게? 수연이가 계속 추궁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지훈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받아봐. 내 앞에서 수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제발. 아니면 내가 받을까? 수연이가 제 핸드폰을 집으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 지훈이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무슨 상황? 친구가 와 있어서요. 친구. 혹시 그 수연이라는 애? 지훈이가 수연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게 소름 돋았어요. 어떡해. 나는 내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 그 애가 요즘 내 일에 관심이 많다던데 정말 무서웠어요. 지훈이가 수연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화하면 안 돼요. 왜? 비밀이 들통날까봐? 그게 아니라.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절대 오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다급하게 말해서 수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전화 끊지 마. 토요일 약속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야. 알겠어요. 몇 시였지? 2시요. 어디서? 평소 장소요. 수연이가 제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수연이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좋아. 그리고 요즘 내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더 조심해. 네, 특히 그 민우라는 애. 너무 캐고들면 좋지 않을 거야. 지훈이가 민우를 위협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을 때 마침 집에 도착했어요. 수연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은아, 지금 뭔 대화를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토요일 2시에 평소 장소에서 만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이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수연아, 제발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해? 지은아, 너 혹시 지훈이랑 바람 피우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혼한 남편이랑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정상이야? 수연이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연아, 정말 복잡한 사정이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복잡한 사정? 지은아, 나는 내 친구야. 무슨 일이든 도와줄 수 있어. 수연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고마웠지만 이 비밀만큼은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어.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때 수연이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혹시 지훈이가 너를 협박하는 거야? 정말 예리한 친구예요. 핵심을 찔렀어요.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전화할 때 그렇게 다급했어? 수연아,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안 돼. 나는 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구야? 수연이가 물어봤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확인했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지훈이가 와 있었어요. 지은아, 나야. 올라가도 돼. 지훈이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어요. 수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지훈이야? 수연아, 제발 나가줘. 안 돼. 뭔가 이상해. 제발. 수연아, 위험해질 수도 있어. 위험. 지은아, 정말 뭔 일이야? 그때 지훈이가 직접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올라오는 거였어요. 이 원룸 건물은 보안이 허술해서 아래층 문만 열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지은아, 문 열어. 지훈이가 제 문 앞에서 노크했어요. 지은아, 저 사람 왜 그냥 올라와? 무서운데. 수연이가 진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지훈이가 들어왔는데 수연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수연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지은이 친구시죠? 많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한테서 저 얘기 들으셨어요? 물론이죠. 지은이랑 저는 아직도 가까운 사이거든요. 지훈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이혼했다고. 이혼했지만 특별한 관계죠. 지훈이가 수연을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소름 돋는 웃음이었어요. 특별한 관계요? 네.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 순간 수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지훈 씨, 그만하세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왜?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지훈이가 저를 보면서 차갑게 웃었어요. 수연 씨, 지은이가 매주 화요일, 토요일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운동요? 운동? 지훈이가 크게 웃었어요.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이게 뭔 소리야? 그때 지훈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연 씨, 지은이는 저와 매주 2번씩 잠자리를 갖고 있어요. 5년 약속으로요. 그 순간 수연이가 정말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연아, 그게... 잠깐, 수연이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지훈 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라고 보이세요? 지훈이가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이혼했는데도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은이가 이혼 조건으로 약속한 거거든요. 수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이네. 수연이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수연 씨, 지은이가 매주 요가 간다고 하는 그 시간에 저와 만나는 거예요. 요가가 아니라? 당연히 아니죠. 요가는 핑계고, 저와 만나서 할 일 하고 나서 정말 요가 학원에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지훈이가 모든 걸 다 설명해버렸어요. 정말 잔인했어요. 그래서 지은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운동 인증 사진들이 사실은, 네, 저와 만난 증거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인증하는 거죠. 수연이가 정말 구역질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수연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협박당한 거야.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협박. 지은아, 너 협박당했다고?
분명히 내가 동의했잖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데? 지훈이가 수연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수연 씨, 지은이가 저한테 먼저 제안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 그럼 녹음 들어볼까요? 지훈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말 녹음을 해뒀다는 거였어요. 지은아, 이혼하고 싶으면 내 조건을 들어줘야 해. 지훈이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나왔어요. 무슨 조건인데? 제 목소리도 들렸어요. 5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나와 만나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5년만 참으면 진짜 끝인 거지. 그래. 약속해. 녹음이 끝나자 수연이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지은아, 너 정말 동의한 거야? 수연아, 그때 상황을 모르잖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바에야 차라리 뭐, 계속 결혼 생활하라고? 제가 소리를 쳤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수연 씨, 더 재미있는 건 지은이한테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민우요? 네. 그 순진한 초등학교 선생님. 그 사람은 지은이가 정말 요가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연이가 정말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너 민우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어. 왜? 부끄러워서? 말하면 헤어질 거야. 당연히 헤어지지. 이런 짓 하는 여자와 누가 사귀겠어? 수연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제가 이런 수연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수연아, 제발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해? 너 지금 민우를 속이고 있잖아. 나도 괴로워. 괴롭다고. 그럼 왜 계속해? 5년 약속이니까. 지은아, 너 정신이 나갔어.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수연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좋아. 이제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수연 씨는 가세요. 뭐요?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일이 있어서요. 지훈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안 가요. 지은이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다고요? 지은이랑 저는 합의한 관계인데 뭐가 위험해요? 합의라고 하기에는 수연 씨, 지훈이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 순간 수연이도 지훈이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지은아, 나는 진짜 가야 해. 너 혼자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가줘. 저는 수연이가 더 위험해질까봐 무서웠어요. 정말? 응. 가줘. 나는 괜찮아. 수연이가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었어요. 지은아, 나는 정말 실망이야. 이런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그리고 민우한테는 꼭 말해. 그 사람은 알 권리가 있어. 수연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지은아, 민우 목소리였어요. 민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까 화내서 미안해. 다시 얘기하자. 민우가 문 앞에 도착했어요. 수연이가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민우와 수연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민우가 안을 보더니 지훈을 봤어요. 누구세요? 민우가 지훈을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에요. 지훈이가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 순간 민우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훈이 이름을 기억했거든요. 지훈이요? 지은이 전 남편. 네, 맞아요. 왜 여기 계세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은이랑 만나러 왔죠. 저희 정기적으로 만나거든요. 지훈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민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배신당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이게 뭐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민우까지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갑자기 카페에서 일할 때 배운 걸 떠올렸어요. 위급할 때 사용하는 신호를 말이에요. 저는 민우를 쳐다보면서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3번, 3번, 3번. 그리고 손가락으로 구조라는 글자를 허공에 그렸어요. 민우가 제 신호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민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아이들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거든요. 민우가 제 신호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민우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거든요. 지은아, 화장실 좀 가도 될까? 민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갑자기? 지훈이가 의심스러워했어요. 급해서요. 지은아, 화장실 어디야? 저기요. 민우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분 후에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말 경찰이 온 거였어요. 민우가 화장실에서 112에 신고한 거였어요. 지훈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야? 왜 경찰이 와? 모르겠어요. 저도 놀란 척했어요.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로 왔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지훈이가 당황해하면서 제게 속삭였어요. 야, 이상한 말 하지 마. 우리는 합의한 관계라고 해. 네,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 내용이 협박과 강요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물어봤어요. 아무 일 없어요. 오해입니다. 지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신고하신 분은 누구세요? 저입니다. 민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어떤 일로 신고하셨나요? 저분이 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지훈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협박이요. 어떤 협박을 했나요? 5년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갖자는 협박입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합의한 관계예요.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합의요? 녹음 들어보겠습니까? 민우가 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녹음하셨나요? 경찰이 물어봤어요. 네. 화장실에서 핸드폰 녹음을 켜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민우가 정말 똑똑했어요. 수연이를 통해서 미리 녹음을 시켰던 거였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민우 핸드폰을 받아서 들어봤어요. 5년 약속이니까.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후회하실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다 들렸어요. 경찰이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 씨, 이게 사실입니까? 그게, 저희는 정말 합의한 거예요. 합의라고 하기에는 협박성 발언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건 지훈이가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때 수연이가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어떤 증언인가요? 방금 전에 저분이 후회하실 거예요라고 저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수연이가 지훈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합의가 아니라 강요예요. 이혼 조건으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요? 수연이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경찰이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 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겁니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거라고. 아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어떻게 어쩔 수 없었나요? 지훈이가 가족과 직장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경찰이 지훈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아, 그건 수색영장 없이는 못 보여줍니다. 지훈이가 거부했어요. 그럼 일단 서해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시죠. 경찰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으시다면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결국 지훈이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지훈이 나간 후 민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미안해. 민우야,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민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수연이도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지은아, 나도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아니야. 수연아, 고마워.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끝났어.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 협박과 강요 혐의로 구속됐다고 했어요. 지훈 핸드폰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제 인스타그램에 진짜 마지막 포스트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 운동 인증을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진짜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사진들을 올렸어요. 지금은 그 이유가 사라졌고 앞으로는 정말 건강하게 운동할 예정이에요. 그동안 속여서 죄송했어요. 댓글에는 무슨 일이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걱정들이 많이 달렸어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민우와는 다시 잘 되고 있어요. 민우가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라고 말해줬거든요. 수연이랑도 더 가까워졌어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민우랑 같이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로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5년 내내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계속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특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수록 더 어렵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짜 친구들과 함께, 거짓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면 분명히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유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은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은이는 겉으로는 성실한 운동녀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 남편의 끔찍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매주 2번씩 강요된 만남,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SNS 거짓 인증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은이가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 그리고 민우와 수연 같은 진정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SNS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둘째, 진정한 자유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은이가 마지막에 진실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진짜 해방을 맞을 수 있었거든요. 셋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우와 수연처럼 우리 주변에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은이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비슷한 어려움에 있다면 꼭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해서 혼자 견디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